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매일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허리와 무릎, 어깨와 다리가 여전히 욱신거려 하루가 길게 느껴지시나요?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시진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노년기 생활 건강을 연구해 온 생활건강 안내자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통증 때문에 표정이 굳어있는 얼굴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딱 3분만 몸의 4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보고 특히 도움이 컸던 4가지 생활 루틴을 여러분께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월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만 여기고 지내신다면 앞으로도 아침마다 몸을 일으킬 때마다 찌릿한 통증에 인상을 쓰고 약과 진통제에 점점 더 의존하는 생활이 습관처럼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4가지 셀프 케어 루틴을 조금씩 무리 없이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노년을 충분히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통증을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4군데를 매일 밤 3분만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습관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 4부위를 중심으로 한 셀프 마사지를 실천해보면서 허리, 무릎, 골반, 어깨, 다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생활관리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며 예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라고 말해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군데의 부위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꾹꾹 누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계속 문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부위만 건드리다 보면 생각만큼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위아래, 앞뒤, 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강미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 어르신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무릎 관절 주변은 오래된 부담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약간 앞으로 굽은 채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강 어르신은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까지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알려드릴 4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생활 루틴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강 어르신은 허벅지를 문지른다고 무릎이 좋아질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별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잠들기 전 허벅지 앞쪽을 약 3분 정도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며 부드럽게 문지르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무릎과 허벅지가 덜 뻐근하다고 느끼셨고 2달쯤 지났을 때는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원 벤치까지 천천히 걸어가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쪽으로 쏠리고 무릎이 뒤로 꺾이는 모양이 되면서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정확한 위치에서 부드럽게 풀어주면 골반과 무릎의 위치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허리와 어깨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벅지 앞쪽을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허리는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하고 등받이에 살짝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면 그 부위가 골반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골반뼈에서 무릎 쪽으로 손가락을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 지점 정도에 손을 올려두면 그곳이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살짝 꾹 눌러주세요. 너무 강한 힘보다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가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듯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쳐있던 근육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약 1분 정도 마사지한 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진행합니다. 이때 호흡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어깨 힘을 빼고 몸 전체를 편안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풀어주면 골반의 기울기가 서서히 조정되고 허리와 무릎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를 때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반복하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묵직한 느낌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부드럽게 자극하는 습관은 전신 관절 불편감을 완화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연자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서서 있는 것조차 두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좋아하던 일도 점점 줄이고 하루가 끝나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다시 상담을 받아보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상태를 함께 살펴본 뒤 저는 바로 수술을 이야기하기보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발바닥 마사지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연자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만져야 하죠? 라고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신경과 반사구가 많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자님은 하루에 2-3번 의자에 편하게 앉아 발바닥을 차분히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주변을 집중적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사흘쯤 지난 어느 아침 자리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전보다 훨씬 덜 아프고 움직임이 수월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분도 옆에서 보기에도 걸음걸이가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인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과 자세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허리와 다리 통증이 부드럽게 줄어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연자님도 허리와 배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간단한 근육 강화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하체 관절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은 어떻게 자극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등받이에 기대어 상체 힘을 빼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부드럽게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 부위를 누르면 아,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프면 조금 힘을 줄이고 기분 좋은 압박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바로 아래까지 구석구석 빠뜨리지 말고 전체를 문질러 주세요. 누를 때 유난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이 더 뭉쳐있는 곳일 수 있으니 힘을 살짝 줄이고
부드럽게 여러 번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 하나를 약 1분 정도 마사지하고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진행합니다. 손이 힘들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듯이 움직여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꾸준히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속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이 약해진 분들은 발 마사지를 생활화하면 걷기가 조금씩 수월해지는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 등으로 감각이 많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안전한 범위에서 부드럽게 진행하시고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은 허리와 다리 뒷면으로 이어지는 긴장을 풀어주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조인호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인호님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하루의 대부분을 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어서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와 회복을 걱정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상태는 서서히 더 나빠져 나중에는 휠체어를 탈 만큼 움직임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되며 마음의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상황을 살펴본 뒤 저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무릎 뒤 오금을 하루 몇 차례 부드럽게 문질러 보는 습관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조인호님은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잠들기 전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3분 정도 꾹꾹 눌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무릎보다 먼저 허리 통증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신 탓에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3주쯤 지나자 수십 년 동안 달고 살던 만성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상태를 점검했을 때는 무릎 주변의 긴장과 뻣뻣함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허리 주변 근육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뒤 오금 부위에는 몸 전체 뒷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안전하게 자극해주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긴장이 함께 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뒤 오금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오금은 무릎 뒤쪽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이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말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 뒤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힙니다. 그 주름의 가운데 살짝 들어간 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대략 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23초 정도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기분 좋게 눌렀다가 서서히 힘을 빼며 손을 떼줍니다. 이 동작을 57회 정도 부드럽게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허리에서 다리로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허리와 다리 뒤쪽이 뻐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뒤에 정맥류가 있거나 혈관이 약한 분들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고 조금 더 가볍게 문지르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릎 관절 안쪽에 염증이 심해 열이 나고 많이 붓는 상태라면 충분히 쉬면서 염증을 가라앉힌 뒤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부위는 골반 옆과 엉덩이 옆 근육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중심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 고관절, 무릎까지 연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대전 근교에 사는 71세 최정우님은
오랫동안 한쪽 허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삐끗하는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한쪽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이 당기고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보았지만 큰 이상은 없지만 근육이 많이 지쳐 있다 라는 말만 들었고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정우님은 허리만 주물러도 시원하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반 옆과 엉덩이 옆 근육을 함께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리와 골반은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골반 옆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 허리가 한쪽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문지른다고 허리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 조금씩 용기를 내어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최정우님은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골반 옆과 엉덩이 옆을 각각 부드럽게 3분 문지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 조금 줄었고 2주 정도 지나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던 허리가 조금은 덜 쏠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나 이제는 걸을 때 한쪽 엉덩이가 덜 당겨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골반 옆과 엉덩이 옆을 함께 풀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반 옆과 엉덩이 옆 근육을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단하지 않은 의자나 침대 모서리에 편하게 앉습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말고 등을 가볍게 펴주세요. 손으로 허리와 골반이 만나는 옆부분을 천천히 만져보면서 단단하게 튀어나온 뼈를 찾습니다. 그 부위가 골반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골반뼈 바로 바깥쪽과 조금 아래쪽의 살과 근육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뭉치거나 살짝 눌렀을 때 아, 여기가 땡기네 하는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곳이 우리가 풀어줄 골반 옆 포인트입니다. 먼저 손바닥이나 손가락 바닥으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거나 위아래로 짧게 움직이면서 따뜻해질 정도로 1분 정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 옆으로 손을 조금 옮겨 허벅지 위쪽과 엉덩이가 만나는 옆부분을 눌러봅니다. 이 부위 역시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살짝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주먹 바닥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눌러주면서 위아래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한쪽 골반과 엉덩이 옆을 12분 정도 풀어준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뼈를 세게 누르지 않고 사람 살과 근육이 있는 부분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골반 옆과 엉덩이 옆을 이렇게 풀어주면 허리를 한쪽으로 잡아당기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허리와 고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자주 앉거나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께 이 부위를 풀어주는 습관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허리나 골반에 심한 통증이나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의한 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네 군데 부위,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골반 옆과 엉덩이 옆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마사지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과 함께하면 더 좋은 생활 루틴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근육과 관절이 더 긴장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살짝 아픈 정도가 적당한 기준입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힘을 줄이거나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뼈가 튀어나온 부위나 관절 자체를 직접 강하게 누르지 말고 근육과 살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진행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데워주거나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면 좋습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따뜻하게 풀어준 뒤 진행하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로, 마사지를 하는 동안에는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해 주세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한 겹씩 풀어진다고 상상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부위당 3분 정도면 충분하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한다고 효과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아니니 몸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여섯 번째로, 현재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많이 붓고 열감이 심한 경우에는 마사지를 잠시 쉬고 휴식이나 냉찜질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 등 특수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 역시 강한 압력보다는 살살 문지르는 정도의 부드러운 자극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면서 허리와 다리, 골반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가볍게 일어나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거나 하체를 천천히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다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마사지와 함께 하면 좋은 생활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5분 정도만 전신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천천히 돌리고 늘려주면 밤새 굳어있던 몸이 풀리며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면 관절 주변 근육이 조금씩 튼튼해져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해주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고 4가지 마사지를 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기름지고 가공된 식품은 조금씩 줄여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식재료를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몸 안이 깨끗해질수록 관절과 근육도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방법들은 하루 3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통증을 조금씩 줄이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틴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골반 옆과 엉덩이 옆, 이 4군데를 떠올리시고 매일 조금씩 무리 없이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날수록 분명히 몸 어딘가에서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허리, 그리고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포인트 중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골반 옆과 엉덩이 옆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곳과 현재 어떤 통증으로 힘드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가능한 한 꼼꼼히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루틴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